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규환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가로 안에 안전계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죠. 해당 문제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겠죠.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집안 굴착 시 굴착물 비탈면에 안전기울기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2023년 개정입니다. 혹시라도 뭐 중고나라에서 예정 교재를 구매하신 분들 이거 개정되었으니까 여러분들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 저희 교재 말고도 타 교재를 보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팁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예정 교재 보셨다가 괜히 이 문제 보고 틀리지 마십시오. 왜? 이 문제는 이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5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집안의 종류 모래 굴착면의 규율이 몇이다? 이거는 1대 1.8입니다. 자, 두 번째, 연암 및 풍암, 굴착면 규율이 몇일까요? 자, 이거는 1대 1.0이고요. 세 번째, 경암 몇일까요? 경암이 1대 0.5가 되는 거고요. 그 마지막, 그 밖의 흙, 이건 몇일까요? 1대 1.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안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하고 25년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OJT 교육의 특징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OJT 교육 특징. 자, 바로 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상 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 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 결국엔 개별 교육이란 포인트가 제일 주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가 OJT가 우리가 이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신입 직원이 회사에 출근했을 때 OJT를 하죠. OJT를 어떻게 하나요? 위에 윗선임자를 붙여가지고 1대1로 보통 교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육에 적합하다. 이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용어로 설명하시오. 자, 히빙, 그리고 보일링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참 자주 나오죠. 별표 2개 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히빙과 보일링 현상 비슷한 것 같아도 구별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히빙 먼저 들을게요. 자, 히빙. 연질 점토 집안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중량 차이, 즉 토합 차이입니다.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되는 거고요. 저 두 번째 보일링은 사질토 집안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에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풀어 오른다, 솟구쳐 오른다 비슷해 보이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약간의 차이는 여러분들 교재에 저희가 그림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교재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안전보건표지 무조건 다 외워야죠. 자, 이거는 별표 3개입니다. 왜? 다 외우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뭔가 지금 보면은 해골 바가지 있고, 이 뭔가 엑스레이 찍은 느낌 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방사성 물질 경고입니다. 자, 두 번째. 손바닥 나왔죠? 뭔가 손대면 안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 금지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뭔가 좀 보면 뭐 폭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폭발성 물질 경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뭔가 굴러 떨어진 것 같죠? 뭔가가 낙하가 되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낙하물 경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보건표지는 신기방위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안전보건표지 깜지 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깜지 노트는 여러분들 다 무료입니다. 타 교재를 보시는 분들도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료로 풀어놨기 때문에 신기방위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무조건 가입하셔서 안전보건표지 깜지 노트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 출력하셔서 딱 3번 써보면 다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문제도 역시나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문제도 별표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해당 사업장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의 사업장. 자, 두 번째,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세 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몇 명? 2명 이상. 그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3명 이상입니다.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입니다. 살짝 오타가 있네요. 이 또는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이 내용 비슷한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문제 교재 보시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세이프티 스코어 계산식을 작성하고 그 값을 1.5일 경우 무엇을 뜻하는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세이프티 스코어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죠. 근데 결코 어려운 계산식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루트 먼저 씌워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총 근로시간수분의 과거 빈도율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현재 빈도율 마이너스 과거 빈도율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 푸니식은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왔죠. 그 값이 1.5일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는지 작성하시는데, 자, 심각성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심각성 여부는 과거와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과거와 큰 차이가 왜 없을까요? 무슨 이유가 보시면, 자, 밑에 판정 기준 있죠. 자, 판정 기준 보시면, 자, 첫 번째, 계산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과거보다 안전이 좋아졌다,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계산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이에는 뭐다?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1.5일 경우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 계산값이 2 이상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안전이 심각하게 나빠졌다. 과거보다 안전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정 기준만 외우고 계시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나왔죠. 특별교육의 내용 3가지를 작성하시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여러분들, 단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게 저도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보다 보면은 무슨 법알이든 간에 뭐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아, 내가 지금 실기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무조건 작성해야지 하는데, 여러분들 출제자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예리합니다. 즉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간단한 이 말은 웬만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얄팍한 수를 쓰다 보면은 얄팍한 수에 여러분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무조건 쓴다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다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그 두 번째,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그 세 번째,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마지막 네 번째, 걸고리, 와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암기법은 신방하걸입니다. 신기방기랑, 자, 여러분들 신기방기가 뭐죠? 곤돌라 리프트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이거든요. 신기방기란 뜻 자체가. 그런데 암기법입니다. 근데 이게 또 비슷하게 신방화걸입니다. 괜히 이 문제 보고 여러분들 신기방기랑 혼돈하면 안 됩니다. 신기방기 혼돈금지입니다. 이거는 신기방기가 아닌 신방화걸이라는 암기법으로 꼭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내용 총 39가지입니다. 39가지 내용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자,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있습니다. 별표 5에 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에 있는데 이 해당 내용은 14번이 나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별표 5의 내용 보시면 39가지 내용 다 있습니다. 그 내용 꼭 한번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운반하역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따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비슷한. 교재에 집필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 한마디 여러분들 답안이 바뀌고 이 말 한마디에 법령 자체의 법 조항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라고 꼭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답 보시죠. 자, 첫 번째,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자, 두 번째, 운반 시의 시선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뒷걸음으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겠죠. 세 번째,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화물을 운반하는데 중간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겠죠. 그 네 번째, 어깨 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두고 운반해서는 안 된다. 어깨보다 높은 위치로 가면 여러분들 결국에 뭐가 되겠습니까? 무겁기도 하겠지만 시야를 저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서두에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비슷한 문제 교재 집필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할 내용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승강기는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법령에 나와 있는 답안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운전 속도. 두 번째, 경고 표시입니다. 그 세 번째는 전격 하중인데 중요한 거 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달기구는 전격 하중만 표시한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달기구는 세 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또 반대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단 달기구 한정이라고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서 내용도 세 가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죠. 단 달기구 내용 한 가지만 물어보고 단 달기구 한정한다면 여러분 답은 달기구는 전격 하중만 표시니까 답은 전격 하중이라고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맞는 도전은 무엇인가? 건설기계 물어봤네요. 자, 보시죠. 첫 번째, 블레이드의 좌우를 전후 25도에서 30도 경사지게 부착된 것으로 사면 굴착 정지 흙메우기 등으로 사면 굴착 정지 흙메우기 등으로 자체의 진행에 따라 흙을 해송하는 작업에 적당하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에 맞는 도전은 뭐다? 이거는 앵글 도전입니다. 앵글 도전. 자, 두 번째, 블레이드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서 단단한 흙의 굴착, 얕은 홈파기에 적당하다. 얕은 거요. 그럼 이건 뭐다? 틸트 도전입니다. 틸트 도전. 첫 번째 앵글 도전, 두 번째 틸트 도전입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제가 다른 설명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내용 나오는데 바로 맞는 도저 써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쓰면 되는 겁니다. 블레이드 25도, 30도 딱 보이는 순간 앵글이다. 앵글 도저다. 그리고 좌우를 기울 수 있고 단단한 흙을 구축하고 그리고 얕은 홈파기를 한다. 그럼 도저는 뭐다? 틸트 도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는데 자, 이 해당 내용도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어찌 보면 보너스 문제겠죠. 자, 첫 번째 트럭 크레인, 두 번째 크롤리 크레인, 세 번째 트럭 탑재형 크레인, 네 번째 험지형 크레인, 다섯 번째 전지형 크레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섯 가지 꼭 암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답안이 나왔습니다. 자, 규정 변경으로 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벌써 1회차 때 문제가 두 가지 삭제가 되었겠네요. 자, 이것으로 오늘 2017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문제가 삭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전으로 가는 문제일수록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점점 옛날 문제는 삭제가 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때 무조건 앞에부터 최신 문제부터 뒤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의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의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동식 사다리만 나와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법규 신설로 문제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6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기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 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량기 건설 기계와 차량용 하역 운반 기계가 있습니다. 하역 운반. 근데 이게 내용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랑 하역 운반 기계 내용 정확하게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기의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두 번째, 차량기의 건설기계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기의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그렇게 암기법 4차차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생각나시죠?
제가 좀 노따인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굴착 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기록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23년 개정입니다. 타교재 보시는 분들 혹시 틀린다봐 보고 외우시지 마시고 정확한 법령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안의 종류, 모래 물어봤습니다. 모래 몇일까요? 굴착면의 기록이 1대 1.8. 두 번째, 연암 및 풍암, 이것도 역시나 1대 1.0. 경암, 1대 0.5. 그 밖의 흙은 몇이다? 1대 1.2입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법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안 변경된 대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답안입니다. 자, 첫 번째, 유도자를 배치해야겠죠. 당연하겠죠. 두 번째,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해야 할 거고요. 세 번째,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고 당연하겠죠. 네 번째, 도로의 폭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4가지인데 4가지를 꼭 외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도자 배치제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2, 3, 4 답안을 쓰셔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개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별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기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몇 이상의 안전개수? 이거는 10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몇일까요? 이거는 5 이상입니다. 세 번째, 훅, 샤크,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몇이다? 3 이상이고요. 그 마지막, 그 밖의 경우일 때는 4 이상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건설 현장에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연평균 근로자 수 200명, 1일 작업시간 8시간, 연간 작업일수 300일, 그러니까 출근율은 90%라고 합니다. 자, 그 연간 재해 건수 9건이고 휴업일수 125일,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 그리고 지각 및 조퇴 시간의 합계는 2000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쉽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보너스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자, 도수를 보시죠. 도수율 공식.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도수율 풀어보시죠. 도수율은, 자, 일단 연평균 근로시간 200명, 200 곱하기, 그 1일 8시간 작업이죠. 그럼 8 곱하기, 그 작업일수 300일, 300 곱하기. 자, 그리고 출근율 나왔습니다. 출근율 90%인데, 자, 잘 보세요. 자, 90%인데, 이거를 100분율을 한 사람은 2번 뒤로 가면 되겠죠. 하나, 둘 가면, 0.9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0.9, 그 더하기.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이죠. 그럼 더하기 2만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각 및 조퇴, 일을 안 했겠죠. 일을 안 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분에 재 건수 들어가야겠죠? 재 건수 몇 건일까요? 적혀있죠? 9건. 그럼 9건. 곱하기 10의 6승은 몇일까요? 이거는 20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강도율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총 근로시간수 분의 근로손실일수가 되는 거죠.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똑같습니다. 200명 곱하기 8 곱하기 300 곱하기 0.9 다 똑같죠. 그 역시나 똑같습니다.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 더하기 지각 조퇴시간 마이너스 2000. 자, 여기서 좀 틀려집니다. 자,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보십시오. 휴업일수가 12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5 곱하기 여기서 연간 작업일수 300일이죠. 여러분들 1년에 365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3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여러분들 0.2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종합재수도 바로 풀어보시죠. 자, 종합재수는 쉽습니다. 루트분의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그럼 우리가 도수율 강도율 구했잖아요. 그럼 바로 풀읍시죠. 자, 루트분의 도수율 20 곱하기 0.23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2.14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공학용 계산기를 보시고 보통 답안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왜? 특히 소수점 부분에서. 근데 0.05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맞다고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푸시다가 내 계산기에서는 답이 조금 틀린데요. 2.12가 나와요. 2.11이 나와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 0.05 범위 내에서는 다 맞다고 해줍니다. 왜? 시중에 있는 우리가 쓰는 공학용 계산기의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수점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2017년 필답형 1회차의 내용과 자 보시죠. 필답형 1회차 2017 나왔던 안전보건 표지랑 똑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해골 바가지 있고 밑에 뭔가 찍는 거 있죠. 자, 이걸 많이 봤죠. 우리 엑스레이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찍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엑스레이지가 방사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사능 물질 경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시면 손바닥 있죠. 뭔가 사용하지 말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뻥 터진다는 느낌이 나네요. 뭔가 폭발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성 물질 경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보시면은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낙하물 경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안전보건 표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가입만 해도 공짜입니다. 타 교재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 꼭 가입하셔가지고 가입인사 쓰시고 안전보건 표지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거 딱 3번 써보면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거 NH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시추 위치, 보링의 위치입니다. 어디에 시추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토층의 분포 상태입니다. 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세 번째, 투수 개수 역시나 중요하고요. 그 네 번째, 지하 수입. 자,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그 마지막 5번째, 집안의 지지력입니다. 터널 공사인데 지지 지층을 조사하는데 당연히 집안의 지지력. 이 집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 5가지입니다. 꼭 암기. 뭐를 제외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이겠죠? 자, 이건 유명한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써드리죠. 권주와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두 번째 주행로의 상층 및 트레올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건주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동식 크레인 있죠. 비슷하지만 또 틀립니다. 이것도 역시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 계단에 물이 남아 있었다 라고 합니다. 다음 항목에 맞게 재해를 분석하시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 물어봤죠. 자, 보시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다. 굴러떨어졌다 뭐겠습니까? 굴러 넘어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어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가해 물음을 봤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죠. 자, 기인물과 가해물. 자, 기인물은 원인, 가해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해자라고. 자, 그럼 보시죠. 그럼 가해를 한 거를 뭔지 찾아야겠죠.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닥에 없으면 안 다쳤겠네요. 그런데 가해자는 누구다?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기인물 물어봤습니다. 기인물. 원인이겠죠. 원인. 근데 힌트가 있죠. 단 계단에 물이 남아있었다. 만약에 계단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물이 남아있을 때 힌트가 있었죠. 그럼 원인은 계단에 물이 고여 있어서 미끄러워가지고 자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인물은 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또는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틀리게 5가지 물어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건가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강기 장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안기법, 권과 제비라고 외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5가지 물어봤죠. 추가로 하나 더 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된 안기법은 속입니다. 속. 권과 제비, 속. 그리고 또 5번에 속도 조절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가지 물은 이건 특이하게 5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권과 제비라고 외우시는데, 근데 이건 추가로 권과 제비 속이라 해서 하나 더 외워놓으신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간은 다음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뭔가 그 다음 문제가 없죠. 자, 답 한번 보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다. 법령 개정으로 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안 나오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터널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뭐뭐 등에 의하여,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분진입니다.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뭐뭐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뭘까요? 현저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기입니다.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에 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종 시계 유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집안의 동결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집안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당연했죠. 동결이니까요. 어는 거를 방지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동결 심도 아래 배수층을 설치한다. 맞죠? 그리고 네 번째. 모관 수위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안 수위 상층에 조립 도층을 설치한다. 역시나 동결 방지하는 거가 그렇겠죠. 그 마지막 5번째.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뭔가 2회차든 1회차랑 좀 비슷한 문제도 많았고 또 계산 문제도 간단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신기방기 건설안전 기사의 저자 한인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유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17년 필답형 4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건설안전기사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여러분 혹시라도 산안기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 산안기는 미출제, 그러나 산안상기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법령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안기법부터 이거는 거꾸로 알려드릴게요. 자, 안기법. 안위사업입니다. 안위사업. 첫 번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두 번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 세 번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그리고 네 번째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안기법은 안위사업이고요. 그 안위사업의 4가지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할 게 보자 및 조언 지도, 조치의 건의, 업무 내용의 기록 유지. 자, 보시면 자,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보통 현장 소장님이죠. 그러면 그 밑에 안전관리자라는 겁니다. 안전관리자. 그 말은 즉스면요. 현장 소장님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밑에서 보좌를 하고 조언 지도 밑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뭔가 건의할 게 있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조언 및 지도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를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자주 보는 내용이죠. 자주 보는 내용. 그럼 첫 번째,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두 번째,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 네 번째,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렇게 해서 암기법은요, 제하바전인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외워두십시오. 전동지게차. 전동지게차인 경우에는 지게차 배터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꼭 추가적으로 5개를 외워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외 후 작성이라는 거 나옵니다. 제외 후 작성. 그럼 예를 들어서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제외하고 나오라고 한다고 하고 4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번, 2번과 4번, 5번을 작성해야겠죠. 그 요즘에는 뭐를 제외하고 나오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들겠지만 하나 정도의 법령은 더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터널공사 표준 안전 작업 지침에 따른 암질 변화 구간 및 이상 암질의 출현 시 암질 판별법, 즉 안반 분류법 4가지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는 답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시죠. 자, 첫 번째 RQD입니다. RQD. 두 번째 RMR. 세 번째 탄성파 속도. 네 번째 일축 압축 강도. 그 5번째 진동치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쓰실 때 이거 물어볼 수도 있죠. R.Q.D 써도 돼요. R.M.R 써도 돼요. 아니면 뒤에 있는 거 전부 스펠링 다 써야 돼 물어보겠죠. 가로의 내용 말고 이 앞에 것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팁이 나옵니다. 자, 빨간색 팁 딱 나오시죠? 자, 해당 법령은 여러분들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 삭제가 되었는데 또 희한하게 건설안전기사 말고 24년 건설안전산업기사 3회차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문제 오류로 반영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여기서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연천일률입니다. 연천일률이 계산 문제 빠져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리 이거 잘못됐다라고 해도 계속 그거를 무시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럼 해당 문제도 지금 일단은 건설하는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었으므로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은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직계 참모식 조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직계 참모식, 즉 라인 스태프 혼합형이 되겠죠. 자, 그럼 보시죠. 설명해보죠. 자, 첫 번째, 대규모 조직이고요. 몇 명 이상? 500명 이상입니다. 그 스텝은요, 안전 계획 및 평가 및 조사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라인 스태프형의 장점입니다. 안전 전문가에 의해 입압된 것을 경영자가 명령함으로 신속 정확하다. 자, 그건 뭐냐면, 자, 안전 전문가, 안전 관리자 혹은 안전 컨설팅 전문, 그리고 뭐 지도 예방 기관 요런 데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입법된 입법을 시켰다라고 하죠. 우리가 법령을 입법시켰다죠. 그런 것처럼 입안된 것을 이거를 이제 만들어진 것을 경영자에게 명령함으로 경영자가 그거를 신속 정확하게 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안전 정보의 수집과 용이하고 빠르다. 그 뭐다? 이거는 라인 스태프형은 밑에 조직에서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이 빠르고 빠르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속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비슷한 일로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인 스태프의 단점 보시죠. 단점은 명령 개통과 조언이 혼돈된다. 명령 개통이 굉장히 조언하고 뭔가 많이 혼돈돼서 뭔가 변화가 많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스태프의 영향력이 커지며 라인이 무력해진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밑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잘 갖춰진 것 같지만은 너무 입이 되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 라인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좀 더
정확하고 뭔가 좀 좋은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오히려 그 라인과 조직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명확하니까 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 두시고 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꼭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도 여러분들 별표 2개입니다. 자주 나온 내용이죠. 자,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체 평균 제휴율의 몇 배? 2배 이상인 경우. 자, 두 번째. 중대재해가 연간 몇 건 이상일까요? 자,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몇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 이거는 3개월 이상. 자, 네 번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3가지를 쓰라고 했지만 제가 항상 말해줘. 추가로 더 외워라. 꼭 4가지를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잘 나오죠. 이거는 별표 1개 정도. 자, 보시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두 번째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세 번째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 시설을 설치할 것. 그 마지막 차량의 속도 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그렇게 암기법 뭐다? 도도도차입니다. 자, 이거는 산안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산업안전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안전, 산업안전 다 나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소작업대 사용 시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요즘에 고소작업대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 내용이 여러분들 3가지 있습니다. 3가지. 뭐가 있는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이건 교재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말이 굉장히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비슷한 것 속에서 오히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와 구별을 정확하게 두셔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 가부화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세 번째.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네 번째.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의 유무. 그 마지막 5번째.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홈, 균열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그건 뭐다?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5가지인데 여러분들 문제는 3가지 나왔지만 최대한 많이 외우십시오. 저는 이건 5가지 추천드립니다. 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26년입니다. 그러나 25년도 시험에서 고소작업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3가지를 했죠. 문제가 이 비슷한 문제 3가지가 산업안전 쪽에서는 여러분들 같은 작업형에서 같은 시험대에 비슷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반대로 필답에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는 게 주의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의 선출 방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두 번째,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위원장의 선출 방법. 자,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도 호선한다. 즉, 이 경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한 명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물어볼 수 있죠. 호선한다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호선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미 정해진 구성원들끼리 서로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투표해서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약간 조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원내대표 아닐까요? 원내대표. 이미 정해져 있는 국회의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안 내에서 원내대표를 뽑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을 물어봤죠. 자, 보시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해 중재를 받아야 한다. 즉 뭐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중재기구를 두거나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중재를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개별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 3가지만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나왔죠.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봤던 문제죠. 이것도 역시나 별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때 암기법 동조보조입니다. 동조보조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글자 암기법으로 암기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 편하실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계산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설업 중 건축공사이며 계상 비율은 2.37%라고 주어졌네요. 2.37%.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보기 첫 번째 노무비 40억 나왔고요. 직접 노무비 30억, 간접 노무비 10억 나왔습니다. 재료비 40억 나왔고요. 기계경비 30억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제는 25년 2월 개정입니다. 25년 2월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좀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곱하기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계상비 2.37%를 주어졌는데, 자, 중요한 거. 건축공사라고 했죠. 그러면 이 해당표를 보시죠. 대상액이 5억 미만일 때는 3.11%,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2.28%, 그리고 기초액 더하기 430명 5천에 들어가죠. 여기서 대상액이 50억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 비율은 2.37%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계상 비율이 2.37%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죠. 그럼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바로 더해보죠. 자, 재료비 40억 나와 있죠. 직접 노무비 30억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대상액 40억 더하기 30억 곱하기 몇이죠? 2.37%죠. 그럼 0.00237이 되는 거죠.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 보여드리죠. 2.37 100분율이 뒤로 2번 나가야겠죠? 그러면 하나 둘 가죠. 그럼 점 찍고 0.0237이 되는 거죠. 이거를 푸시면 0.0237.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가 0.0237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푸시면 70억 곱하기 0.0237을 하면 얼마다? 1억 6,590만 원이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푸시면 될 듯 합니다. 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법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연약한 집안의 하중을 가하여 흙을 안밀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구조물 축조 장소에 사전 성토하여 침하시켜 흙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 후 성토 부분을 제거하는 공법이다. 성토 부분을. 자, 뭘까요? 자, 이 공법은 프리로딩 공법입니다. 프리로딩 공법. 또 이것도 물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한글로 써야 합니까? 영어로 써야 합니까?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한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대해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뭐뭐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문제의 답이 있었네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입니다. 자, 두 번째,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뭘까요? 자,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체제, 세 번째,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참 신기하네요. 두 번째 보기에서 첫 번째 답이 나와 있었네요. 참 재미난 문제였네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업주는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간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거는 며칠일까요? 자, 이거는 60일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필기시험 때 자주 보셨던 분은 이 내용 알 수도 있을 겁니다. 필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의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몇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자, 몇 cm일까요? 자, 이거는 90cm입니다.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몇 cm 이하가 되도록 하는가? 이 몇 cm일까요? 이거는 60cm가 됩니다. 자, 이어서 발끝마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몇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이거는 10cm 이상. 자, 그리고 4번과 5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6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난간대는 몇 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자, 이거는 2.7cm입니다. 2.7cm. 이어서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있고, 자,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이거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요즘에 추락 사고가 많이 나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되어 있는 숫자에 대한 차이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공사 시 사용하는 외부 비계의 종류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잘 아는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뭘까요? 강간비계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강간틀비계. 그 세 번째, 달비계. 그 네 번째, 달대비계. 다섯 번째, 말비계입니다. 그 여섯 번째, 이동식 비계. 그 마지막 일곱 번째, 시스템 비계입니다. 요즘 현장에서는 시스템 비계를 거의 사용하죠. 거의 사용. 자, 이것으로 2017년 피타병 4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건설한적 기사의 저자 한윤자 리더였습니다.